자, 가정법 우리 배웠던 거 토대로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사실 여기 10강 가정법 끝나면 이제 이 교재에는 전반적으로 거의 다 문법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루게 되는 거거든. 이제 그 뒤에 있는 게 뭐 수나 시제일치 같은 일치어, 화법, 그다음에 그 다음이 특수구문 여기까지 하면 이제 완전 끝인데 내가 뭐 계속 이 교재 후반부부터 얘기했겠지만 요 정도 공부 다 하시면요 고등학교 때 문법으로 문제 생길 일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이 그래머 인사이드 3 교재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은 뭐야? 이제 그 다음은 뭐 하면 돼요? 뭐 없어요? 중학교 4학년까지 다니실 거예요? 그래머 인사이드 교재가 1이 1학년, 2가 2학년, 3가 3학년이었죠. 3 하면 끝이야. 없어. 4학년 하실 거야? 고등학교 가셔야지. 그지? 그럼 그 다음 단계 뭐라고? 고등학교 거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숙제가 된 상태인 거야. 이제 그러면 문법을 몰라서 영어를 독해를 못하고 어법 문제를 못 풀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없어. 거의. 너네 지금 영문법에 고등학교 때 필요한 영문법에 95% 정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는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조금 더 특수한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정법에서도 그때 얘기했지만 가정법에 있어서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사실에서 기반을 한 가정법이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가정법도 있을 수 있잖아. 그 내용이 지금 니네 교재는 없어. 이런 거 아주 끌어모아봐. 몇 개 안 돼. 한 5%에서 10%? 자, 그거는 뭐 고등학교 가서 그때 배우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 니네 힘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 이제 여러분들은 영어를 그 어떤 것도 배울 수 있는 천하무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배우는 가정법은 좀 많이 중요해요. 자, 일단 내가 지금 가정법을 지금 총 3부까지 왔어. 3부까지. 이렇게 3부까지 온 단원이 딱 지금 이 가정법까지 포함 3개밖에 없다. 수동태, 투부정사, 그리고 가정법.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물줄기였던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가정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다 배웠어요. 자, 가정법 8글자예요. 자, 채워봐. 앞에 4개. 우쿠슈마,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그리고 뒤에 4개. 속뜻추론. 가정문이 긍정이면 현실은 뭐야? 부정. 가정문이 부정이면 현실은 긍정. 기억났지? 그러니까 이거까지 하면 끝. 이제 유닛 2 볼게요. 유닛 2는 좀 쉽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I wish as if it's time. 그러니까 가정법에서 여러분들 유닛 1은 대부분 다 뭐 했어? if가 있었지. if가 있는 가정법은 오히려 많이 없어요. 실생활이나 실제로 영어를 너네 구사할 때 if를 써가며 가정법을 구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닛 1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가정법을 if로 시작하면 안 돼. 우쿠슈마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자, 왜 그런지 볼게. 자, wish가 뜻이 뭐야? 민호야. wish. 바라는 거야. 지금 소원이 뭐야? 지금 당장의 소원. 집 가고 싶어요. 지금 소원이 뭐예요? 뭐라고? 부자. 지금 당장 부자 되고 싶어요? 나랑 같이 가자고. 나도 부자 되고 싶거든. 지금 소원 뭐 있어요? 집 가고 싶어요. 그쵸? 집에 못 가니까. 집 가는 건 지금 상상만 가능해. 자, 눈에 보여 안 보여? 야, 위시가 가정법이야 그냥. 그러니까 위시가 애초에 가정법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이미 잃었는데, 이미 너가 통장에 1000억이 있는데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 물론 이제 1000억을 달성했으니까 5000억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1000억 정도 있으면 대대손손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부자 되고 싶다 이렇게 합니까?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서울대 가고 싶다 말이 돼요? 서울대를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시는 당연히 눈에 안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위시 자체가 가정법인 거야. 그러니까 위시 뒤에는 무조건 어떻게 써야 돼? 동사의 과거형으로 써야 돼. 그럼 만약에 동사의 과거형으로 썼다는 건 시간이 지금이야 옛날이야? 과거 시제야. 지금이야 옛날이야? 옛날. 지금이야 옛날이야? 지금이야 옛날이야? 지금이죠. 왜? 맞다. 위시 가정법이라 했잖아요 방금. 위시가 if라고 생각해. 그럼 알겠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과거니까 뭐라고?
지금이야 지금. 자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얘는 옛날이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망하는 거잖아. 사실에 기반했을까 상상에 기반했을까? 사실에 기반했어? 사실에 기반할까 상상에 기반할까 위시는? 일단 그 우리 되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이 개념을 이해해보자.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를 만들려면 무조건 뭐에 기반해야 돼? 제가 사실에 기반해야 돼. 그치? 사실에 기반해야 돼. 그럼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다는 건 위시를 통한 표현이 뭐에 기반해야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사실에 기반해야만 이렇게 쓰지. 애초에 내가 소망을 하는 거잖아. 소망을 하는 거면 지금 내가 없는 걸 갈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 못 가니까 집에 가고 싶다 하는 거고,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이 있을 때 위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 이거 봐봐. 이게 지금 직설법, 이게 가정법. 그래서 얘가 가정법이고 얘가 직설법입니다. 민호야, sorry가 무슨 뜻이야? 그럼 I'm sorry I don't have my own room. 미안해, 나 집에 방 없어. 말이 돼? sorry 무슨 뜻이야? 여기서 유감이다, 유감이다. 알겠죠? 그래서 죄송하다는 표현이 되는 게 제가 이런 일을 저질러서 참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sorry는 유감이다. 왜? 없잖아. 없으니까 I'm sorry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직설법을 쓸 때 뭐라 해야 돼? I'm sorry, I don't have. 자 현재 시 썼지? 없으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wish를 쓰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I wish I had my own room. 자 이 had는 지금이라고 옛날이라고? 지금이지, 그치? 시제는 시간 관련이 없다 했어. 시간은 준동사가 나타내는 걸 했지?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쓴 wish는 좀 밑에 봐봐. I'm sorry.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만 조심하면 돼. 자, 애초에 I wish라고 했을 때 이 wish는 지금이지.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대해서 없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후회되는 거 있어? 살다가? 15, 16년 인생 살면서 후회되는 거 있어요? 뭐 있어요? 후회되는 거?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있어? 있다며. 말을 좀 숙제를 숙제를 안 해서 10만 원을 뺏겼다고? 누구한테? 아버님 연락처 좀 줘요. 아버님 저랑 한 번만 더 해보시는 끔찍해 하는데? 그거 10만 원 좀 크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 너는 뭐 후회되는 거 없어? 그때 걔한테 고백할 걸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고백하지 말 걸이라든가. 지우는 이브킥 하고 싶은 순간 없어? 저희 오빠가 제 오빠인데. 지우 오빠 있어? 네. 오빠 있는 게 진짜 끔찍해? 오빠 몇 살인데 그럼? 고등학교 고1이야? 학교 어디 다니는데? 백신고. 왜 오빠랑 사이 안 좋아? 안 좋다기만 옛날에 많이 싸우고 지금 말도 그래? 가끔 보다 보면 쟤는 왜 살까 이런 생각해? 자 그런 나이가 되긴 했죠. 자 어쨌든 보통 우리가 지금 위시할 때 옛날에는 다 이런 거. 옛날에 그때 그거 좀 했어야 되는데 아까처럼 숙제 안 했으면 10만 원 안 뺏겼을 텐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I'm sorry는 당연히 여긴 지금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긴 현재 시 썼고. 자 근데 여기는 옛날이잖아. I wish I had studied harder for the exams. 딱 이거 민호 얘기네 그러면. 이거 홈워크로 바꾸면 되는 거네, 그지? 그때 시험 공부 열심히 좀 할 걸. 그러니까 후회하는 게 옛날이잖아. 여기 봐봐. 여기는 옛날이니까 과거 시에 썼어야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가정법이고 얘는 직설법이야, 그지?
기본적으로 얘는 과거 시제로 가는 거고 얘는 현재 시제로 가는 거지. 됐어? 그래서 wish는 애초에 wish 자체가 가정법의 의미를 드러내니까 그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s if는 뜻이 뭐야? 여기 써있지?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써있죠. 자, 예를 들면 민호는 10만 원을 뺏겨서 7살짜리 애기처럼 울고 있다. 7살이에요? 아니죠. 근데 마치 7살인 것처럼 운다라고 하잖아. 그럼 7살이 아닌데 7살을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가정법이지. 그러니까 as if 뒤에도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야? 가정법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완료. 과거일 때 시간 언제라고? as if 과거, 지금 과거 완료일 때 옛날 했던 거지. 자, 예문만 보고 넘어갈게요. Julie explains라고 하면 지금이지. 근데 explains the concept, 그 개념을 설명을 한데 마치 그녀가 선생님인 것처럼 설명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명을 잘하면 마치 선생님인 것처럼 설명한다고 얘기하겠어. 그지?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wish는 직설법을 썼을 때 뭐라고 해? I'm sorry 막 이런 식으로 썼지. 그러면은 as if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in fact, 사실은 말이야 아니니까. 그지? 사실 줄리는 선생님이 아니다. 가 이제 직설법인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반대로 과거 완료는 Jake talks. 자, 여기는 지금인데 요거는 옛날이지. 자, 옛날을 나타내는 단서가 여기 있잖아.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그지? 그러니까 완료니까 여기 완료 써줘야겠지. 그래서 Jake는 마치 자기가 뉴욕에서 옛날부터 오랫동안 쭉 산 사람인 것처럼 굴었대. 그럼 뉴욕에 살았다는 거야, 안 살았다는 거야? 안 살았거나 아니면 오래 살진 않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썼을 때 in fact Jake하고 didn't라고 해야죠. 그치? They don't live in New York for a long time. 이렇게 하는 게 직설법. 자, 그러니까 중학생 때는 그냥 뭐가 많이 나와? 고등학생 때 이런 거 안 나와. 중학생 때는 가정법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꿔라.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꿔라.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알겠죠? It's time. It's time은 무슨 뜻이야? 뭐뭐 할 때이다라고 돼 있지. 뭐뭐 할 때이래. 근데 민호야, 왜 it's time을 쓰면 가정법을 써야 돼? 뭐뭐 할 때다라는 게. 왜? 그치,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드디어 공부할 때야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너네가 공부를 막 미친듯이 열심히 막 하루 10시간씩 하고 있는데 내가 너네한테 앉혀놓고 야 얘들아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미친듯이 해야 될 때야 라고 하면 내가 미친놈이잖아. 그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야? 또 꺼졌어. 잠깐만. 자,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그래서 뭐뭐 할 때이다라고 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it's time하고 뒤에는 you went to bed 이렇게 과거시 쓴 이유가 뭐야? 이게 애초에 가정법이니까 그런 거야. 이제 우리는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가정법인 걸 나타내려면 그래서 너네 있잖아. It's time이라고 했을 때 여기 과거 시제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 It's time이 가정법이니까 이렇게 돌려 말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단서가 있어야 돼. 늦었다며. 그러면 늦었으니까 밖에 있으면 돼, 안 돼? 아니면 잠을 자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기반일 때 얘를 과거시에 쓰는 거야. 얘가 가정법의 근거가 되는 거야, 근거. 알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문법은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근거를 갖고 푸는 거야. 자, 체크업 한번 볼까요? I wish, 나는 바랍니다. I, 근데 여기 봐봐. 이거 앞에만 보고 wish니까 오케이 과거 시제 하고 apologize 하면 되는데 애초에 이거 현재 시제니까 그냥 얘는 탈락이지. wish는 애초에 가정법이니까. 자,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yesterday라고 떡하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니까 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had apologized라고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 he talks. 이거 현재 시제니까 뒤에도 그러면 현재 시제 아니 뒤에는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마치 옛날에 얘가 뭐 했던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재현아 이거 갖고 문제 풀면 돼, 안 돼? 이거 갖고 푸는 거 아니야. 뒤에 근거가 있을 거야. As if he 빈칸. 근데 in fact 봐봐. is not이라 돼 있지.
여기 지금이라는 시간 단서가 있지. 그러니까 이걸로 푸는 거야. 왜냐면 이거 앞에서 내가 저기 수업했던 선배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요거 보고 푸는 거야. 요거 보고 빨리 풀라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뒤에까지 끝까지 봐야 돼. 여기 지금 근거 있지? 자, 그러니까 얘는 have been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has been은 강한되지. 시제가 현재 시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were라고 해야지. 자, 근데 여기 3번 봐봐. I gave you. 나는 너한테 충분한 생각할 시간을 줬어. 여기 지금 옛날이지. 자, 그러면 it's time you. 자, 봐봐. 여기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지우야, 저기 과거 시제 썼으니까 옛날이지. 자, 그러면 이거는 had made라고 해야지. 왜? 옛날에 시간을 주고 지금 결정. 그치?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젠 결정을 좀 내려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예전에 너 시간 많이 줬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시간 다 줬으니까 이제 결정 내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이잖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내일이라고 해야 돼. 알겠죠? A는 그냥 탈락이죠. 조동사 현재형 썼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려울 거 전혀 없죠. 자, 유닛 3 하기 전에 잠깐만 카메라도 좀 잠깐 손보고 한 3분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분 쉬었다가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 이제 유닛 3 이어서 보죠. 혹시 여기 초록색 불이 꺼지거든. 나한테 알려줘. 또 고장 난 거니까. 자, 게다가 유닛 3는 미친 듯이 중요해. 내가 손 꺼진 거 아니지? 그렇다고 계속 이것만 보지 말고. 자, 유닛 3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 자, 유닛 3는 고등학교 때 그냥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고1, 고2, 고3. 알겠죠? 자, without, but for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요거는 이렇게 배워야 돼. 자, 일단 만약 뭐뭐가 없다면 그러면은 현실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재현이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이 일을 끝내지 못했을 것이다. 재현이의 사랑 덕분에 나는 내 우울증을 극복했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without buffer는 언제 특히 쓰냐면 뭔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고마움, 감사함을 표시할 때 쓰는 거야, 이거. 확실히 재현이가 도와줘서 나는 우울증을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재현이가 없었으면 난 진짜 죽었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임팩트가 더 세, 그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쓰듯이 얘네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법은 모르면 안 되겠지. 왜냐면 가정법 어떻게 해야 되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반어법이라고 하잖아. 반어법. 반어법이 뭐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재현이한테 내가 참 잘한다 그래. 자,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영어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반어법은 영어에서 안 나와요. 그죠? 왜? 외국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안 배우지만 근데 국어 문학에선 반어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속뜻을 추론해야 되는데 영어는 문법상으로 속뜻을 추론하는 문법 개념이 있으니까 배워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걸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Life would be meaningless. 인생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야 안 돼? 그러면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야? 실제로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없는 상황을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서 그만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쓴 거라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무미건조하게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야. 그래서 자, 그러면 만약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하면 요거는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면 뭐 쓰면 돼? 만약 뭐뭐가 너무 밑에 썼다.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고 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단 기본 형태가 if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if it were not for라고 해요. 이게 만약 뭐뭐가 없다면의 뜻이야. 그러니까 뭐뭐는 어디다 쓰면 돼? 여기다 쓰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기 without love라 돼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뭐라고 쓴 거야? If it were not for love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응용 문제 저기 보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한번 활용해봐.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은 if하고 it으로 시작하면 돼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were를 뭐로 바꿔야 돼? 과거 완료는 had를 쓰면 되겠죠. 근데 없다면이니까 not hadn't been이라고 해야 되겠지. If it had not been for라고 하시면 돼요. 굳이 외우지 말고 원리를 따라서 이것만 외워서 확장하면 되잖아. 알겠지? 이렇게 해야 암기하는데 에너지가 안 들겠지? 자, 근데 원어민들은 자세 똑바로 하시고요. 자, 원어민들은 기본적으로 if절을 써서 쭉 길게 쓰는 걸 피곤해해. 자, 여기 뭔가 좀 이상한 거 있잖아. 너네가 평소에 보는 문장에 좀 이상한 게 있어. 딱 봐도 이상한 거 누구야? 월이지. 누가 봐도 이 월이 이상하잖아. 그럼 이것 때문에 너네가 가정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가정법은 이렇게 고정한 거야, 형태를. 가정법이라는 걸 명시해줘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 빨리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어민들이 짱돌을 굴린 거야. 이거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줄여 쓰는 표현을 만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if를 줄여, if를 소거해. 그래서 if 접속사를 줄여버리는 거야. 그럼 it were 이라고 해버리면 문제는 뭐가 돼? 동사, 접속사 없이 동사를 두 개 쓴 이상한 꼴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뒤집어서 if를 그냥 생략한 형태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were it not for라고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if 접속사를 없애고 줄여서 쓰는. 그래서 쌤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치축약이라고 얘기하거든. 가정법에서 도치축약. 왜냐면 얘네 둘을 위치를 뒤집어서 줄여서 쓰는 표현. 자, 그럼 이것도 저기 보지 말고 그대로 이거 한번 축약해봐. if 날리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had it 이렇게 하면 돼. 됐어요? 근데 원어민들이 여기서 심지어 이제 뭐까지 하냐면 야, 우리 이거 굳이 절의 형태로 안 써도 되지 않냐? 라고까지 발전한 거야. 그게 바로 전마들이야. 이제는 하다 어디까지 줄였냐면 이제 절에서 구로 축약하는 거야. 얘다 but이 전치사로 쓰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but 전치사로 쓰면요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야. 너네 뭐뭐를 제외하고 전치사 표현에 혹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아? 듣기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뭐뭐를 빼고 2로 시작해. 고등학교 1, 2학년 때 듣기에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except for 본 적 있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싹 but으로 줄이고 for를 같이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축약한 표현이 but for야. 근데 왜 굳이 그냥 but 안 쓰고 but for 이렇게 합쳤을까? 니네 but만 쓰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등위 접속사 하지만이라는 뜻의 but으로 오인할 수 있잖아. 그래서 for랑 같이 쓰는 거야. 그럼 but for 하면 바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뭐뭐가 없다면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해됐지? 근데 이제 여기서 더 귀찮아진 원어민이 또 줄여. 그게 한 단어 줄이면 뭐야 이제? 됐어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고등학교 1, 2학년 때 많이 나와.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바꿔라.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쓰면 줄여서 쓸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얘네보다
더 장점이지. 근데 무조건 좋기만 할까? 이렇게 쓸 때가 좋을 때가 있고 이렇게 쓸 때가 좋을 때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그대로 풀로 다 쓰는 거지. 풀로 다 쓰면 딱 이런 느낌이지.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재현이 부를 때 재현아 밥 먹어 상냥하죠. 오재현 이러면 이제 딱 이제 등에 땀 날 준비하시면 되잖아. 이런 느낌인 거야. 풀네임을 다 부르면 좀 어떤 느낌이야? 그 업다문을 진짜 딱딱하게 완전 강조해서 빡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야. 뭔가 임팩트 딱 와닿지. 그러면 우리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경우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진 않죠. 오히려 이때가 제일 많겠죠. 자, 근데 이때를 쓰면 단점이 뭘까? 점치사를 쓰면 단점이 있어. 뭘까? 그러니까 얘의 장점은 짧아. 단점은 뭘까? 단점이 뭘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 단점이 얘 장점이라는 거잖아. 뭐야? 시간 정보 파악이 어렵죠. 시간 정보 파악이 어렵지. 얘는 지금이라고 알 수 있고 얘는 옛날이라고 알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는 시간 정보 파악이 어려워. 시간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지우야 만약에 시간 정보를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이거 쓰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 얘네가 더 좋지. 이 축약.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폴레옹이 없으면 혹시 집에 나폴레옹 계세요? 돌아가셨잖아. 자,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이라는 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쓸 때는 굳이 이거 안 써도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쓰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죠? 그리고 without을 썼을 때보다 but4가 좀 더 임팩트가 있을 때는 뭐야? 얘가 가정법이라는 신호를 얘보다는 더 임팩트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얘네는 그냥 뭐뭐 없이 예를 들면 사랑 없이 너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직설법을 쓸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가정법이라는 신호를 얘네 싹 다는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가정법으로 아닐 때도 쓰기도 하잖아. 그지? 얘가 가정법인 걸 드러내고 싶은데 구로 쓰고 싶다? 그럼 이거. 내 시간 정보까지 나타내고 싶다? 이거. 진짜 딱딱하게 풀로 다 얘기하고 싶다? 그럼 이거. 이해됐죠? 이거 센스까지 알고 있으면 여러분 영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해됐죠? 고로 너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표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6개를 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without love, 사랑 없이는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 말은 뭐야? 사랑 덕분에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속뜻을 추론해야 돼. But for his goal. 여봐, 시간 정보 알기 어렵지? 시간 정보 어디 가서 알아야 돼? 여기 가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간 정보를 알려준 게 더 유리할 것 같으면 이게 훨씬 더 낫다고요. 알겠지? 왜냐면 목표는 지금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목표가 그래서 그의 목표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마 우리 축구 게임을 경기를 졌을 거야. 뭐 어제 축구 뭐 엄청 못했다며 우리. 안 보기 잘했네요. 어차피 보지도 못했겠지만. 자, 봐. 옛날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줄여서 어떻게? had it not been for로 했었어도 되죠. 그지? 자, 제가 지금 이걸 왜 써줬겠어요? 이거 지금 여기 없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알면 이제 진짜 리얼 마스터인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B. 야, B 진짜 중요해. B는 이제 독해에서 중요해. 독해에서. if가 없으니까 니네가 어떻게 하냐면 가정법인지 몰라. 자, 일단 if절의 동사가 여기 근데 조건이 있어. if절의 동사가 were이랑 had일 때만 쓰는 거야. 왜냐면 were이랑 had일 때는 얘가 가정법이란 걸 알 수 있거든. 근데 그 나머지 다른 경우에는 가정법이란 걸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도체면 안 돼. 무슨 말이냐? I인데 were이라고 했어. 그럼 딱 봐도 가정법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if 안 써도 상관없지 않아? 얘랑 똑같은 맥락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were I라고 줄이면. 그러니까 너네가 딱 봐도 were I라고 봤을 때 저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걸 보고 바로 가정법 뭐라고 알아야 돼? 과거라고 알아야 돼. 이게 가정법 과거의 신호인 거야. 그런 걸 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치 신호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얘들아 도치가 있잖아. 영어에서 진짜 중요하거든. 도치는 일부러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뒤집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뒤집어서 이 생기는 이질감, 어색함으로 다르게 읽으라는 신호를 주는 거야. 독자나 청자에게.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월 아이를 보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석하면 돼? 내가 저기 마술사라면이라고 하면 돼. 자, 그럼 이 사람 마술사 아니야? 마술사 아니죠. 그래서 우쿠슈마스인 거야. 그럼 나는 집으로 날아갈 텐데. 마술사 되면 뭐 하고 싶어요? 뭐 무슨 능력 생겼으면 좋겠어? 마술사가 됐을 때 초능력? 순간이동. 나도 공감해. 순간이동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진짜 귀찮지 않냐? 학교 갈 때? 아침에 일어나고 막 씻고 막 이러면서. 그지? 그냥 딱 하면 그냥 탁 가면 좋은데. 그지? 자, had I라고 했을 때. 자, had라고 저렇게 하는 거 딱 봐도 had I known 이렇게 하는 거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로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신호를 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had I known about that ski camp 저 스키 캠프에 대해서 자 해석해봐. 내가 알았다면이죠. 야, 가정문 긍정이네. 그럼 현실은 몰랐네. 그러니까 여기 안 좋은 말 쓰였겠지. I would have gone. 난 갔을 텐데 못 갔다는 거죠. 거기 알았으면 내가 거기 갔지. 내가 왜 거길 갔지? 딴 데를 갔지?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다 뭐예요? 접속사 if를 생략한 도치축약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니네 도치축약 방금 이것도 배웠지? 이거랑 같이 배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were 가정법, had 가정법일 때 뒤집는 거, 그 다음에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일 때 뒤집어서 표현하는 거. 알겠죠? 이것까지 아시면 끝. 그 다음에 C. 자, 이 C 잘 봐. 부정사구, 주어, 부사의 가정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러면 현실과 반대라는 조건이 해석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너네 이번에 클리닉 때 투부정사 열심히 공부했죠? 자, 그거 한번 써먹어 봅시다. 웃긴 게 클리닉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투부정사에서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뭐라 했냐면 이거 좀 있으면 가정법에서 한 번 더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자, 그 부분만 이따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일단 It would be silly to argue. 근데 이 투부정사는 잠깐만. 자, 이 투부정사 봐봐. It would be silly. 어리석을 거래. To argue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서 논하면. 이렇게 해석되죠. 자, 일단 봐봐. 우리 부정사 한번 가볼게. 투부정사에서 배웠는데 어? 2번에서 배웠나? 아, 여기 있구나. 몇 쪽이냐면 52쪽이 있어. 보여요? 배웠죠? To hear him sing. 그가 노래하는 걸 듣는다면? 여기 뭐라 돼 있어? would라 돼 있죠? 가정법이에요. 그치? 배웠지? 그래서 여기 봐봐. 그럼 이거 가정법이니까 이거 제가 노래하는 거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야? 아직 안 들어봤다는 거야. 근데 들어보잖아? 그럼 너는 진짜 깜짝 놀랄걸?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가정법으로 표현할 때 투부정사로 표현하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배운 거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참 멍청한 어리석은 걸 거야. 니네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논한다면.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라 되냐면 If we argued about that. 만약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argued. 가정법이지. 그치? 가정법 과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거 사실 뭘로 봐도 돼? 짭주어 찐주어 이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논하는 건 멍청한 짓일지도 몰라. 자, 여기 우쿠슈마 썼지. 그러니까 이럴 땐 또 어떻게 되냐면 would가 내가 가정법 쓰면 뭐라 했어? will이 하겠다 의지고 가정법 조동사 현재형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will은 의지를 나타내는 거야. would는
현재 시제에서 썼던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 떨어져?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추측하는 거니까 팍 떨어지겠지. 그럼 뭐라 해석하면 돼? would를 하고는 싶어. 그래서 했어. 그러면 will이지. 의지니까. 근데 would는 어떤 느낌이야? 하고는 싶은데 할 의지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아,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ould는 뭐뭐 할 텐데 점점점점이 되는 거야. 이게 됐어? 그럼 그거를 활용해서 가정법이 아닐 때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정중한 의견 표현이기도 해. 그러니까 will은 뭐뭐일 것이다니까 확정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나중에 책임져야 돼. 왜냐면 내가 이 will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재현이한테 You will succeed someday.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왜 너가 성공할 가능성을 내가 높여서 will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난 너네를 다 will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너한테 딱 가서 You would succeed someday 이러면 뭐 성공할지도 모르겠지. 좀 어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뭔가를 내 주장할 때 will을 쓴다는 건 되게 위험 부담이 큰 거거든. 그래서 너네 고등학교 때 지문 잘 보면 주장문 같은 거 보면 would로 써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거 다 왜 그러냐면 would가 자기 주장을 표현할 때 책임 부담을 낮춰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되면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좀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would는 이렇게까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거 사실 요거 얘가 오늘 여기서 꽃이야. A good friend, 훌륭한 친구는 자 여기 if 구절 없죠. 그리고 아까 저것처럼 도치축약이라서 이렇게 가정법을 나타내는 신호도 없지.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운 거야. 자, 가정법 누가 나타낸다고 지우야? 훌륭한 친구는 너를 용서해줘. For making such a mistake. 이러한 실수를 한 데 있어서. 자, 만약에 will을 썼으면 뭐야? 용서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높다는 거지. 근데 would를 썼으니까 용서해준다는 걸까? 안 해준다는 걸까? 안 해준다는 거야. 잘 봐. 얘는 여기 그 어떤 단서도 없지. 가정법에 대한 단서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물론 당연히 이걸 시험 문제 내겠어요? 이걸 가정법으로 영작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라 라는 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왜냐면 가정법에 대한 단서가 명확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주면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요건 언제 중요하다고? 독해를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거 야, 이 얘기 왜 한 거야?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왜 얘기한 거야? 예를 들면 재현이로 예를 들게. 재현이가 친구가 너 예를 들면 핸드폰을 쓰다가 잃어버렸어. 아 이건 너무 큰가 근데? 이건 좀 그렇다. 예를 들면 핸드폰을 쓰다가 떨어뜨려서 깨졌어. 액정이. 그지? 그랬는데 막 재현이가 불같이 화내는 거야. 미친놈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딱 가갖고 이 한마디를 쟤한테 툭 던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걸 듣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이거 안 좋은 말이에요. 이거 뭐 하려고 쓴 거야? 이거 비판하려고 쓴 거야. 손절치기 일보 직전이거나 아니면 제발 좀 정신 차려 이 미친놈아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글은 너네가 맨 처음에 읽었을 때 긍정으로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돼. 부정으로 해석했어야 돼. 내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if he, she were a good friend. 그래서 만약에 걔가 이거 봐. 좀 월이라 돼 있는 거 보여요? 좋은 친구라면 용서를 해줄 텐데 안 한다는 뜻이에요. 가정문이 긍정이면 현실은 부정이다. 그것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서 without 배웠죠? 자, with를 쓰기도 해요. With your help. 네 도움이 있으면 I could finish the project earlier. 나는 프로젝트를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건데. 자, 그럼 이거 도와준다는 거 안 도와준다는 거야? 안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근데 with가 가정법입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without 가정법이에요. 얘는 가정법일 때도 쓰고 직설법일 때도 쓰죠. 그러니까 with 갖고 가정법이라고 하면 돼, 안 돼?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니네가 가정법 파트에서 가정법을 공부하니까 지금이야 with를 가정법이라고 하고 풀겠지.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문법은 전법이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문장을 독해하는데 그때는 가정법이라는 맥락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우쿠슈마 속뜻추론. 알겠지? 얘가 가정법의 단서야. 됐죠? 그리고 지금이야 옛날이야? 지금이죠? 좋습니다. 자, 왜 제가 그렇게 대서사 마냥 이렇게 길게 쫙 가정법까지 동사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했는지 알겠지? 근데 확실히 그때 캔버스 하니까 돈 많이 들지 않아? 우리 캔버스 훈련했잖아, 가정법 앞에서. 도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틀 이렇게 짜는 거? 이제 영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쭉 디벨롭 해나가면 돼. 이제 끝이야, 그게 다. 자, your umbrella. 네 우산. would네? 네, have goten이네? 나는 젖었었을지도 모른대. 자, 그럼 가정법이지. 그럼 요거는 실제로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네? 그러면 현실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그러니까 without 써야죠. 알겠죠? 자, 여기 봐봐. I were rich라고 하면 틀리죠. 왜요? 동사가 두 개 돼버리잖아요. were I rich라고 해서 도치 축약 표현으로 써야겠지. 자, not helped라고 돼 있네. 일단 helped야. 근데 would have given이네. 그 프로젝트를 포기했었을 거래. 그러면 현실은 뭐야? 포기했다, 안 했다? 안 했네. 그러면은 안 도와줬으면 포기했을 거는 거니까. 그지? 옛날 가정 과거 완료로 써야겠지? had I라고 하면 되지.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지. 그지? 자, 이렇게 학습을 하면 이제 가정법 끝. 혹시 가정법 질문 있어요? 그냥 우쿠슈마 속대추론 이것만 알면 다 풀리죠. 신세계죠.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니까 중학교 내신에 맞춰서 한 번 더 마지막 설명해주면 중학생 때 오히려 가정법은요. 그 유닛 3의 BC는 잘 안 나와요. BC는 사실 고등학교 가서 제일 많이 나오고 그 요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게. 특히 얘 독해 때문에 배운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내신 때 뭐 나오냐면 in fac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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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가정법 무슨 가정법 쓴 거야? as if 쓴 거야. 알겠지? I'm sorry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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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무슨 가정법? wish 가정법. 이거 돌리는 거를 제일 많이 내. 중2, 중3 때는. 그래서 그거 정도만 알면 사실 중학교 문법은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 완전히 끝. 질문 있나요?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 가정법 캔버스 훈련했잖아요. 그거 수시로 들춰보면서 문법, 동사 개념은 항상 철저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가정법 문법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